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원래 편안한 차를 타면 저는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라고 할 수 있죠. 일렉트릭파이드 G80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G80 전기차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80 같은 경우도 페이스 리프트가 몇 달 전에 출시가 되었잖아요. 내연기관을 먼저 부분 변경시키고 전기차를 나중에 이렇게 변경시켜서 현재 제가 일렉트릭파이드 신형 G80을 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풀옵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한 8,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또 마침 서울이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이게 또 8,5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50%가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럭셔리한 전기차를 타는데 세상에나 보조금이 아직도 나와요.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서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50%다 보니까. 그래서 한 300? 그 정도가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면 실구매가가 8천만 원 초반이 되잖아요. 한 8,100만 원 정도? 근데 아니 이렇게 좋은 차를 보조금을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조합이에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 이제 원가로 따졌을 때 1억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산차가 1억이 넘은 지는 한참 되었죠. 아무튼 일렉트릭파이드 G80은 일반적인 이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비효율에 가까운 전기차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 차량을 타시는 분들 대다수가 뭐 유류비를 아끼는 것도 있고 또 뭐 전기차가 어쩔 수 없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는 선에서 할부 뭐 36개월, 많게는 60개월까지 하면은 그래도 내가 버는 거에 그렇게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G80 특히 이제 럭셔리 전기차들 있잖아요. 뭐 경쟁차 종목 EQE라든지 아니면 i5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의 뭐 1억이 넘거나 아니면 1억 언더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럭셔리한 전기차는 일반적인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럭셔리한 차를 사고 싶어. 근데 파워트레인이 이제 기름으로 가는 거 말고 이 친환경 전기로 구동이 되는 걸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법인 차를 뽑아야 되는데 뭐 친환경 차량만 뽑아야 돼. 그러면은 선택지가 엄청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벤츠의 EQE라든지 BMW의 i5 정도가 있는데 많이 아시다시피 벤츠의 EQE는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뜻 출고를 하기에는 많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i5 정도가 있는데 사실 i5도 1억이 넘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차가 아니에요. 비쌉니다. 사실 제가 i5를 직접 시승해보진 않았지만 전시차를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와 요즘 5 시리즈도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수입 브랜드고 제네시스는 국산 브랜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 리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국 자동차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과 비교했을 때 되게 깐깐한 면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예요. 뭐 외국에서는 한 2-3개 정도만 있으면 탈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 소비자는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는 필수로 있어야지 탈만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사실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어때요? 여름에 더워 죽고 겨울에 추워 죽고 그래서 열선과 통풍은 거의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서울 특히 퇴근길이라서 많이 막히는데 이렇게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 오토홀드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신호가 많은 구간일수록 계속 내가 브레이크를 발로 밟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운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로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오토홀드도 필수로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반자율 주행,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으면 확실히 좋습니다. 또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저는 평소에 운전할 때 노래를 많이 틀어두고 운전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본 오디오와 브랜드 오디오 간에 또 사운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고급 옵션인 스피커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동 시트도 좋습니다. 물론 뭐 수동으로 조절하면은 안 바꾸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꾸게 된다면은 확실히 전동 시트가 좋기도 하고요. 옵션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 옵션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승차감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거를 좀 더 좋아하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막 스포츠 모드로 바꿔가지고 막 운전하고 막 핸들링 꺾고 이러진 않으세요. 보통은 편안하게 이동하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편안한 하체가 사실 최고죠. 그래서 그런지 제네시스는 편안한 하체 감각도 가지고 있고 옵션도 제일 좋습니다. 국산차 중에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옵션이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꿈의 브랜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억이 넘는 차를 타고 있으니까 만족도가 좋겠죠. 실제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렉트릭파이드 G80을 며칠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은 감명받은 부분이 승차감이에요. 뭐 옵션은 원래 제네시스가 잘했으니까 사실 뭐 와 이렇다 할 게 별로 없기는 한데 승차감은 제가 신형 G80도 타봤잖아요. 마침 또 제 앞에 신형 G80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가솔린 버전이에요. 아무튼 신형 G80 그러니까 내연기관 G80과 비교했을 때 일렉트릭파이드 이 전동화로 만들어진 전기차 G80은 승차감이 아예 다릅니다. 현재 이 차는 시승차다 보니까 제가 뭐 분해해 볼 수는 없잖아요.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이 하체 세팅이라든지 서스펜션과 댐퍼들을 내연기관 G80과 완전 다른 거를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만큼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 마치 위급인 G90에 그것도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하체 감각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팩트를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에어서스 없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 기반으로 또는 카메라, 전방에 카메라 있거든요. 카메라 기반으로 이 노면의 감쇄력을 알아서 전자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 제네시스 브랜드에도 원래 들어가 있었고 또 현대기아 차량들도 뭐 차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많이 적용이 되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거의 다 타보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 일렉트리파이드 G80이 압도적으로 편안합니다. 진짜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에어서스 부럽지 않도록 정말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많이 막히잖아요. 퇴근길이라서.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별로 안 밟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지금 전동화 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색제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회색제동이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오토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이 회색제동을 오토 모드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쭉 가속될 때는 회색제동이 개입을 안 해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처럼 그냥 쭉 탄력주행이 쫙 되다가 지금처럼 가고서고 막히는 게 특히 앞에 차가 지금 브레이크 잡았어요. 그럼 제가 페달을 이렇게 띄니까 알아서 회색제동 감쇄력을 쭉 올려줘가지고 거의 풋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속도 감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정차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모드 외에도 별도로 한 4단계 정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 모드는 아이페달 모드가 있거든요. 아이페달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냥 완전 전기차 특유의 즉각 토크감과 함께 엄청나게 센 회색내동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토 모드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형 GB80에 제일 처음 도입이 되었었던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이게 지금 이 G80 전기차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이게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선명도도 보세요. 진짜 선명합니다. 당연히 주간에는 이 화질이 선명하지만 야간에도 동일하게 빛 번짐 없이 선명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화면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만약에 구형 G80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뭐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데일리카로 이 G80 전기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제가 이 차를 처음 인수받았을 때 배터리가 75%가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00km 중반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배터리가 47%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7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SK온사에 94.5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470km가 조금 더 넘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배터리가 75% 정도 차 있을 때 400km 중반대 가는 걸로 보아서 만약에 100% 완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예상에
그래도 500km는 거뜬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100% 완충했을 때 500km 이상 나오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4세대 배터리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밀도가 좋대요. 에너지 밀도가.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구형과 비교했을 때 한 킬로와트 수는 7.3kW 그 정도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전용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지, 주변에 가까운 충전소는 어디 있는지, 만약에 즐겨찾기 했어 그럼 즐겨찾기 충전소도 나오고, 전비 이력이라든지 목표 배터리랑 뭐 충전 전류,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스마트 회생 시스템 등등 기능들이 정말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비는 복합 전비가 리터당 4.4kg 정도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막히는 길을 갈수록 전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진짜 차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데서 살면은 친환경 차를 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클러스터에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되게 많죠. 지금 클러스터에도 증강현실 내비가 나오고 인터페이스에도 증강현실 내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더블로 해놓으니까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뭐 레글레스트도 있고 거의 의전용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점이 뒷문을 여기 1열에서 열 수는 없지만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이 뒤쪽에 탔어. 그리고 나 내릴게 잘 가 하고 딱 내리셨는데 문을 안 닫았네 세상에. 그랬는데 기능이 별도로 없으면 운전자가 내려서 문을 닫고 다시 운전석에 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뭐 갓길이야.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센터에 보시면은 뒷문 닫는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구형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 탑승한 사람이 문을 열고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1열에서도 이렇게 도어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의전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1열은 없지만 뒷자리에는 전동 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문이 열리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문이 닫히고 그냥 자동 문이에요. 뭐 가게 가면 자동 문 있잖아요. 내가 가면은 열리고 닫히고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동 문 옵션은 내연기관 G80에는 없었는데 이 일렉트리파이드에만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랑 완전 아침에는 겨울이야 무슨 너무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또 더워가지고 반팔 입어야 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일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선을 틀었는데 세상에 나 이렇게 딱 팔을 걸쳤는데 뜨뜻하더라고요. 히터는 안 틀었는데 이게 신형 GB80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었던 암레스트 열선이 이 G80 일렉트릭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트 열선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암레스트까지 따뜻해져요. 심지어 제가 운전석만 누르면은 이 운전석 이게 이 운전석 쪽에만 들어오고요. 만약에 조수석 쪽에만 열선을 켰으면 조수석 쪽에만 나옵니다. 열선이. 이것도 별거 아닌 옵션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아서 이거는 뭔가 내 차에 이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UBC, 이 자외선 살균 시스템도 암레스트 안쪽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타 자잘한 뭐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것들 소독을 해도 좋고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네요. 제가 자꾸 왜 어둡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썬루프가 없는데요. 보통 제가 촬영할 때에는 썬루프 커버만 열고 거기다가 액션캠을 주로 설치를 하는데요. 오늘은 설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썬루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추가가 안 된 거냐? 아닙니다. 이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썬루프를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 근데 이상한 게 내연기관 G80은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 버전은 왜 썬루프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 썬루프가 아예 선택이 불가능한 차량이 KGM의 액티언이 있었는데요. 근데 액티언도 막상 쿠페형이긴 하지만 C필러 떨어지는 라인이 그렇게 급하게 깎이지도 않고 심지어 쿠페인데 헤드룸이 엄청 넓었거든요. 근데 왜 썬루프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렉트리파이드 G80도 마찬가지로
뭐 헤드룸이 좁지가 않은데 왜 선루프가 없는지는 의문입니다. 요거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루프가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스웨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촉감은 좋기는 한데 이렇게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 실내가 어두워 보이는 단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 야간에 봤을 때에는 실내가 어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열도 시승을 했었는데요. 사실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운전석 말고 뒷자리에 tas을 때 더 행복합니다. 이게 내연기관 G80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가 더 행복했거든요. 근데 일렉트리파이드 똑같은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전동화일 뿐인데 얘는 오너 드리븐보다는 쇼퍼 드리븐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흡사 W급인 G90하고 승차감도 비슷해, 기능도 비슷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플래그십인 대형 세단의 덕목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얘는 웃긴 게 대형 세단 아니잖아요. 준대형이잖아요. 세그먼트로 치면은 2세그먼트고. 근데 웃긴 게 전반적인 성능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F 세그먼트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2세그먼트와 F 세그먼트의 중간이랄까요? 약간의 터널 요랬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쵸, 강조되어 보이죠. 실내가 어둡다 보니까 대조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더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에 보시면은 크리스탈 기어노브도 밤에 봤을 때 진짜 예쁩니다. 확실히 국산 브랜드는 이런 인테리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과거와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산차도. 그리고 제가 본편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차량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다른 차량들에게 들어갔었던 사운드가 아니고 새롭게 개발된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 호라이즌, 이게 우주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시 켜볼게요. 여태까지 끄고 다녔고요. 이거를 켜게 되면 기존의 전기차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막 뭔가 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뭔가 전기음.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게 가속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더 깊게 밟으면 깊게 밟을수록 이 G80 전기차만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막혀서 밟을 순 없지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편 시승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모두가 총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주선 소리, 하나는 V6 6기통 엔진 소리. 근데 개인적으로 6기통 엔진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렉트릭파이드 G80은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 바닥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고가 살짝 상승을 했고 그 때문에 실내 공간이 살짝 좀 좁아졌다라고 하는데 실제 차량에 탑승했을 때 체감되는 공간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전고가 조금 높아지고 그만큼 헤드룸 손실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요즘은 진짜 기술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길이 너무 막힙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오늘 좀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촬영을 끝내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딴 이유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그 시험이 한 2시간 반짜리거든요. 그거를 보고 와서 좀 약간 텐션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죠. 한 번에 합격을 했고요. 자세한 후기는 제가 다음에 짬짬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